자, 첫 번째 복합건축물이라고 들어보셨죠? 복합건축물 들어보셨나요?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주택 외 용도. 그렇죠? 이런 복합건축물일 때는 주택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과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주택의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즉 이상이면 이쪽이, 그때는 시도 조례표가 적용되죠? 시도 조례표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주택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면적이 주택 부분의 면적보다 주택 외 용도로 쓰는 부분의 면적이 이쪽이 더 커요. 그러면 주택 외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정 한도가 적용되죠? 이건 몇 프로예요? 오피스텔 아닐 거니까 0.9%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적 가지고 따져놓은 거예요. 복합건축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복비 계산할 때 그 공식은 이렇습니다. 거래 금액이 있으면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요. 그러면 산출액이 나옵니다. 그 산출액이랑 우리 계산 문제 많이 풀어볼 텐데 산출액이랑 한도액을 비교해요. 그래서 둘 중에 요거하고 요것 중에 적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 거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요거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라고 한다면 매매 금액이 요게 되겠죠. 거래 금액이 되겠죠. 매매가가. 전세 계약이라면 전세 금액이 요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교환이라 그러면요. 물건이 두 개죠? 그 중에 둘 중에 중개상물 둘 중에 어떤 거예요? 큰 가액을 거래금으로 보는 거죠? 교환일 때는요. 물건 두 개 중에 무슨 금액요? 큰 금액이죠. 큰 금액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거래 금액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비를 계산하죠. 분양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일 때는 거래 금액은 뭐가 거래 금액 되는 거예요? 자, 분양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주고받은 총 대금이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 총 대금이 거래 금액이 되는데 그 총 대금을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총 대금이 바로 자, 분양회사에 실제 납입한 금액 플러스 뭐예요? 프리미엄. 요거 합친 금액이 총 대금이 된다. 요 총 대금이 뭐가 돼요? 거래 금액 돼요. 그래서 복비 계산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임대차일 때는 어떻게 돼요? 월세가 있는 임대차. 그때는 보증금. 그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보면 자, 보증금 1000에 월세가 70짜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거래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원래 보증금. 그럼 얼마 나옵니까? 8,000 나오죠, 8,000? 이 8,000이 뭐가 돼요? 거래 금액이 된다. 이 말이죠. 월세가 아닌 임대차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에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하기 원래 보증금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에 3,000에다가 더하기 4,000 나오죠. 이렇게 합산한 금액 4천만 원이 5천만 원이 안 되면 다시 계산하는 수가 있죠. 여기는.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 곱하기 70 이렇게. 그러면 7, 3, 21, 2,100만 원. 거기에다가 뭘 더해요? 1000을 더합니다. 그러면 거래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10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하는 수가 있는 거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 거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임대차가. 아파트 분양권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요거 있죠. 요 부동산의 주인이 A인데 이걸 B한테 3억에 팔고요. B가 이런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B가 A한테 그대로 그 물건을 2억에 전세를 놨다. 이러면 중간에 개업공인인증사분이 어떻게 되세요? 개업공인인증사분이 두 건의 계약을 알선해 준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복비를 받을 때 이게 주택이라면 복비를 갖다 매매권 받고 전세권 받고 두 건을 원래 다 받아야 정상인데 우리 법에서는 물건이 하나고 당사자가 둘 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A, B 전세계약도 A, B 당사자가 같고 한꺼번에 두 장을 썼다면 동일한 기회 그랬을 때는 이때는 전세권에 대한 복비를 뭐요? 할인해 주죠? 뭐만 받도록 합니까? 매매 한 건. 그래서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거래 금액으로 해가지고 복비를 계산한다. 그렇게 법을 정해놨죠? 요거. 이때는 세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동일한 주기상물,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기회. 그쵸?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것도. 제일 많이 나온 건 물론 임대차지만 위아래 다. 그리고 이제 실비가 있습니다. 실비 부담. 실비는 법이 인정하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쓴 실비 요거하고 또 하나 인정되는 게 아까 봤던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가 있죠. 이게 뭐냐면 개공이 예치명의자일 때 발생하는 실비예요. 이것은 개공이 소개하면서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들어간 실비를 얘기하는 거. 두 가지만 인정이 되는데 그 실비 부담자가 다르죠.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매도인처럼 이전 의뢰인한테 받아낼 수 있는 게 이게 정상이죠.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죠? 매수인처럼 취득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용 부담자가 누구냐,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버리셔요.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이전 의뢰인.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련된 실비는 취득 의뢰인. 그래서 권량이 반쯤 어떻게 했다고요? 취했다고요. 권량이 구별하셔야 돼. 권량이 반쯤 취했다. 이건 개공이 예치명의자일 때 쓴 비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개보수나 실비는 받아먹었을 때 영수증 써줍니까요? 중개보수 받았을 때 영수증 써줍니까요? 어때요? 중개보수 받았을 때 영수증 써주냐고요? 안 써주죠? 써주란 얘기가 없죠? 근데 입찰 대리했을 때 매수신청 대리보수는요? 영수증 써줍니까? 대리보수. 대리보수 영수증 써줍니까? 그때는 써주라고 돼 있죠? 이건 써주고요. 중개보수는요? 안 써주고요. 대리보수는요? 써주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자, 문제 풉니다, 이제. 138페이지 보시면 2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2번. (138페이지) 2번 문제요. 자, 2번에 1번은요. 초과 보수다, 초과 실비다 그러면 금지행입니다요. 따라서 임등치고요. 등록 취소될 수 있으며 1학년 일반입니다. 1번 맞고요. 2번은 오피스텔인데 85제곱미터 이하고 부엌, 화장실, 욕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가나 오피스텔입니다요. 그럼 이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매매 교환까지가 0.5예요. 맞습니다. 1,000분의 5가 0.5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주택 외 중개상 물건입니다. 이때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 등 전부 다 뭐예요? 1,000분의 9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실비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또 하나가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두 가지죠. 그래서 맞고요. 4번은 맞고 5번은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 개업 공인인사는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틀린 건데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기까지 끊으시고 이걸 통해서 알아놓으시면 돼요.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보수 요율 범위 아니라는 게 주택 외 물건일 때는 0.9예요. 아시겠죠? 앞에 걸 지금 어떻게 오셔야 된다고요? 주택이 아니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보수의 요율 범위 안에서 거기가 0.9%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까지 끊었죠. 범위 안에서 끊고요.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거기까지 끊으시고요.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아까 0.9% 범위 안에서 정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원래 합의해서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요.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요게 시도 조례표입니다요.